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 세상 참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퇴출 결정을 내리면서 돈줄을 아예 끊어버리겠다, 이런 금융 핵폭탄급의 조치를 내리자 푸틴 대통령이 진짜 핵폭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이 금융 핵폭탄으로 불리는 스위프트 퇴출을 발표하자 러시아군에서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명령하면서 핵폭탄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막가자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해서 벨라루스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푸틴의 핵폭탄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다분히 우크라이나 협상단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함께 깔려있다는 부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대러시아 압박은 돈줄과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서방의 금융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지적들이 잇따르자 이번에는 아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까지 차단하겠다라는 것도 압박 카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송금을 막는 건 실효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거래소를 압박해서 일반적인 거래소에서의 거래라도 차단하면서 압박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암호화폐 기부가 잇따르면서 역사상 첫 암호화폐 전쟁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아트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받고 있는 건데,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또 개인의 자유, 권리 존중, 이런 컨셉들과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대가 보여주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쟁 리스크가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발 에너지와 원자재 리스크가 유럽의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것도 이제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만큼 주목받고 있는 게 미국 연준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의회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3월 2일부터 이틀 동안 의회 발언이 예고되어 있는데, 3일 상원에서의 증언보다는 2일로 예정된 하원에서의 증언이 파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쟁과 금리가 가져다주고 있는 불확실성에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제재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시세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여러 개의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당분간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쟁 리스크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후폭풍 상황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외화 돈줄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스위프트 퇴출 결정이 내려진 뒤에 푸틴 대통령은 좀 더 극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 핵폭탄 카드가 떨어지자 아예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직접 내놓은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서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핵 억지력 부대는 러시아 부대의 핵무기 관장 부대를 의미하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이 정도 미친 소리까지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좀 급하긴 급한가 보구나,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의 핵 위협 카드는 서방의 스위프트 퇴출 결정 직후에 나온 것이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의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서방에 대한 위협이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 협상단에 대한 압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당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번 회담 결과를 믿지 않지만 대표단에 시도해보라고 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그닥 크지 않다라는 점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다라면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막무가내 행동이 여기서 더 치달을 상황도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만큼 여러모로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전쟁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화염병을 만들고 총을 들고 또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를 저지하며 무릎을 꿇고 막아서는 모습을 비롯해서 포로셴코 전 대통령과 미스 우크라이나 출신의 아나스타시아 렌나 등 유명 인사들도 직접 소통을 들고 민병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망명 제안도 거부하고 키예프를 지키고 있는 것도 새로운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뉴욕타임스 등 서방 미디어들은 개그맨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과 세계를 향해서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부 얼빠진 정치인들과 정치인 주변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인사들이 개그맨 출신, 멍청한 대통령 이런 소리 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또 할 수 없는 말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그래도 사람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여론이 글로벌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푸틴은 이미 선을 넘어선 상태여서 여차하면 조급한 마음에 민간인 유혈 사태까지 감대하며 키예프 함락에 나설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위해서 러시아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중립국 지위에 대한 발언, 그러니까 나토 가입 안 한다 이 정도 수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푸틴이 무슨 짓을 더 벌일지 알 수 없는 그런 먹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푸틴으로 인해서 역사의 시계가 한참 과거로 돌아갔지만 여기서 더 역행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전쟁에서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게 어쩌다 보니 비트코인이 됐습니다. 두 가지 양상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먼저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관계자 멘트를 인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실행 방안에 착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회피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거래 역시 묶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사실 말이 좋아 제재이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특성상 온전한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접적인 압박성 제재 방식을 통해서 전방위 제재라는 의미를 강화하는 수준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루블화 CBDC를 출시한다라고 해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루블 CBDC와 거래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나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를 압박해서 러시아 거래를 막아버리는 방식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세탁 혐의를 적용해서 거래소에 거래 중단 요청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의지는 알겠지만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특유 특성까지 이 중앙화된 제재 방식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사실 이 부분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암호화폐를 통한 지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지금까지 1,700만 달러가 우크라이나에 기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지갑으로 들어온 암호화폐만 1,06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상 첫 암호화폐 전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에는 엄연히 피아트 통화가 있고 중앙은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공개하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또 암호화폐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개인의 주권, 자유, 권리를 지지하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서로 도움을 나눌 충분한 명분을 제공한다라는 점도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공개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액이더라도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지갑 주소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돈줄을 막아버리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전쟁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를 통한 지원을 받으면서 암호화폐의 진짜 의미를 알리고 있는 상황. 이번 푸틴의 미친 짓은 정말이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지럽고 또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자본시장에는 당연히 악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미 원유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러시아 에너지, 원자재, 곡물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당장 인플레이션 악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미국 연준에 쏠리는 관심 역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긴축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금리 인상 제대로 밀어붙였다가는 경기 침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3월 2일부터 이틀 동안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이 예정돼 있어서 이날 연준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신호가 포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2일에는 하원에서, 3일에는 상원에서 발언을 하는데 통상 하원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3월 2일에 파월의 속내가 조금은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월 4일에는 미국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와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치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팬데믹 이후에 노동시장 개선 상황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자 수와 실업률 모두 조금씩 개선된 상황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캘린더 이벤트 상황만 놓고 봐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전쟁 리스크 상황과 맞물려서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안길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과 전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비트코인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하락세를 확인하면서 현재 37,000달러 중반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한 2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악화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더 크게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2%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곰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황소 세력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이 이동평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 비트코인은 45,821달러 간접 저항까지 랠리할 수 있다. 반면 하락할 경우에는 며칠 동안 39,600달러에서 36,250달러 사이에서 조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32,9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은 기술적인 분석이나 예측보다는 전쟁 리스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차트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다소 어렵고 모호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 암호화폐를 축적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은 물론 언제든 하락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축적하기 아주 좋은 시기다. 최근 몇 주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공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못 보고 있다. 지금이 크립토 축적에 좋은 시간이란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 이런 원칙과 맥이 닿아 있는 멘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